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3살 여성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전 남편은 내로남불의 결정체였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며 본인 집만 중요하게 생각한 남편. 그런 남편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고 이혼했어요. 저의 통쾌한 이혼 복수극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이랑 저는 지인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우리가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댁은 그리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라 보태줄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신혼집은 마련했니? 네, 저희가 모은 돈이랑 친정에서 보태주신 돈으로 마련했어요. 아이고, 참 감사하네. 대출 없이 집 마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사돈께서 큰 도움 주셨다. 네, 감사하죠. 사돈은 그렇게 큰 도움 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어떡하니.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도와줄 상황이 못 된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잖니. 그래서 네 얼굴 보기 그렇다. 도움도 못 주고 미안하기만 하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도와주면 좋지. 사돈 내서 큰 돈 보태주셨는데 우리도 같이 구색 갖추면 좋지. 사돈 내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태주면 좋을 텐데. 됐어, 엄마. 뭘 그런 거로 미안해하고 그래. 일부러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잘하는데 뭐 괜찮아. 친정집에서 큰 돈을 턱 보태줬는데 예비시댁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서 마음이 쓰였는지 시모는 미안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며 염려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린 서로 모아놓은 돈과 친정집에서 도와준 돈으로 무리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생활을 보내던 중 하루는 친정집 근처에서 볼 일이 있어서 방문했어요. 마침 집 근처라서 부모님 얼굴이라도 보고 가야겠다 싶어 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집안 풍경이 달라져 있었어요. 여기저기 짐이 싸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사라도 가는 것처럼요. 엄마, 아빠, 나왔어. 그런데 집안 꼴이 왜 이래? 어머,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니? 집 근처에 볼 일 있어서 들렀다가 엄마랑 아빠 얼굴이나 보고 갈까 싶어서 들렀지. 그런데 집이 왜 이래? 어? 그게 부모님은 갑자기 등장한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집안 꼴이 이상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셨어요. 아니, 왜 말을 못해? 쥐꼴이 왜 이러냐니까? 쥐문 왜 쌌어? 이사 가는 사람처럼. 그게, 그래, 맞아. 엄마랑 아빠 이사가. 나중에 이사 마무리되면 차차 말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네. 아니, 이사 가면 가는 거지. 왜 나 몰래 이사를 가?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럼 포장하고 정리하는 거 도와드렸을 텐데. 그리고 갑자기 이사는 무슨 이사야? 이 집에서 산 세월이 얼만데. 언제는 이사고 뭐고 다 귀찮다고 평생 이 집에서 살 거라고 했잖아. 사람 마음이 늘 같을 수 있는 거니? 생각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렇다고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이사 준비하는 게 어디 있어? 말 좀 해주지. 집은 잘 처분한 거야? 어디로 가기로 했어? 그냥 알아서 잘 처분했어. 이사 끝나면 연락할 테니까 그때 한번 와.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이사 준비 마저 하면 정신없어. 왜? 온 김에 도와줄게. 아니야, 됐어. 아빠랑 둘이서 해도 충분해. 충분하기는 둘보다 셋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엄마랑 아빠 힘들 텐데 좀 쉬어. 내가 할 테니까. 아이, 글쎄 괜찮다니까. 정리할 것도 없어. 괜히 네가 만지면 헷갈리기만 해. 우리가 하면 되니까 넌 어서 돌아가.
나중에 연락할게. 참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이사 간다는 것도 그렇고 제 등장을 불편해하는 모습도 수상했어요. 평소와 같지 않은 행동에 의아함을 잔뜩 느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정신없다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저를 문 밖으로 떠미셨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사 잘했냐고 안부차 연락했더니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새언니한테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네, 아가씨,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엄마랑 아빠 이번에 이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 잘했는지 안부차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통 받지 않으셔서요. 이사한 집으로 찾아가고 싶어도 주소를 알아야 말이죠. 혹시 언니 아시나 하고 연락드린 거예요. 엄마가 언니한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사한 곳 어디예요? 살던 집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주소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그런데 언니, 엄마랑 아빠 갑자기 왜 이사한 건지 아세요? 딸인 저한테 미리 말도 안 하시고 이사하신다고 해서 놀랐어요. 거기다 좀 도와드린다니까 됐다고 막 가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마치 저한테 뭐 숨기는 게 있는 사람처럼. 숨기는 게 뭐 있으시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언니는 아실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언니한테는 속 이야기 잘하시잖아요. 두 분이 뭔가 저한테 쉬쉬하는 느낌인데 도무지 뭔가 감이 와야 말이죠. 무슨 일 있는 거죠? 그렇죠, 언니? 그러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이사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원래 살던 집 얼마나 좋아하셨는데요. 저한테 죽을 때까지 살 거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집 옮기고 싶어서 이사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분명 저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 거라 생각해요. 딸인 저한테 뭔가 숨기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서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한테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졸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인 제가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요. 그랬더니 새언니는 난처해하며 말하기 망설였습니다. 역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였어요. 아유, 어머님이 아가씨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괜히 말했다가 저 어머님께 혼나요. 그냥 아가씨가 어머님께 여쭤보세요. 안 그래도 진작 물어봤죠.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그런 거 없다고 딱 잡아떼시던걸요? 그러지 말고 언니가 말해줘요. 갑자기 이사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언니는 말을 할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며 뜸을 들였습니다. 그러다 계속되는 재촉에 하는 수 없다는 듯 모든 사실을 말해줬어요. 아가씨한테 말했다고 어머니께 혼나겠지만 그냥 사실대로 말할게요. 어머님은 쉬쉬하라고 하셨어도 아가씨 말대로 알 건 알아야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 텐데. 사실은요, 아가씨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주려고 집 파신 거예요. 원래 살던 집 아시는 분이 괜찮은 값에 산다고 해서 파신 거래요. 그분 이사하러 들어올 때까지 기간이 좀 남아서 월세로 얼마 내시고 지내시다가 그분 들어오는 기간에 맞춰서 이사 준비하신 거고요. 요즘 집값이 만만치 않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보태주게 되셨나 봐요. 두 분은 그냥 적당한 전셋집 하나 얻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시고 아가씨 도와주신 거죠, 뭐. 뭐, 뭐라고요?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떡해요? 언니는 그렇다 쳐도 오빠는 제게 말했어야죠. 저 그것도 모르고 엄마랑 아빠가 여유 되시는 줄 알고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두 분 노후자금 주신 걸까 봐 몇 번이고 거절했는데 어머님이 하도 말하지 말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아가씨 알아봤자 좋을 필요 없다고. 괜히 결혼하는데 애 마음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나랑 그냥 쉬쉬한 거죠, 뭐. 집 팔아서까지 안 보태주셔도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까지 도와주신 건지. 바보같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갑자기 이사 가신다는 것도, 제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란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언니, 그래서 이사한 집 어딘지 아시죠? 저 좀 알려주세요. 도통 연락도 안 되고 피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가봐야겠어요. 저는 세연이에게 부모님이 이사간 집의 주소를 물었습니다. 역시나 언니는 알고 있더군요. 고민할 것도 없이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사한 집 앞에 서서 주변을 살펴봤어요. 원래 집과 그리 먼 곳은 아니었지만 예전 집보다 좋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애써 눈물을 삼키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고 절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 네가 여긴 어떻게 알았어? 안 알려주려고. 연락 피하면 모를 줄 알고? 새언니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 이사한 이유까지. 뭐? 아니, 걔는 말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하니. 우선 들어가. 들어가서 이야기해. 저는 엄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 이사한 집안의 풍경을 보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두 분이 지내시기에 적당한 정도였지만 전에 살던 집보다 좁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울컥해서 엄마한테 소리쳤어요. 언니한테 뭐라 할 거 없어. 딸인 내가 당연히 알아야지. 어떻게 나 몰래 그럴 수 있어? 온 가족이 나 하나 바보 만든 거잖아. 이렇게까지 해서 도와주는 거면 죽어도 안 받았을 거야. 대체 왜 그랬어, 엄마? 부족하면 대출 더 받아도 되는데 뭐하러 집까지 팔아서 이사하냐고. 최대한 대출 안 받는 게 낫지. 이자가 얼만데. 결혼하자마자 이자 감당하면서 빚 갚으면 돈도 많이 못 모아. 엄마랑 아빠는 늙어서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 큰 집을 끼고 살 필요가 뭐 있어. 우리 둘이 지낼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 집 엄마랑 아빠가 힘들게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잖아. 그걸 나 때문에 포기한 거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아? 괜히 결혼해서 엄마 아빠 힘들게만 한 것 같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 없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 있니? 네 오빠 결혼할 때도 집 마련하는데 보태줬잖아. 살던 집까지 팔아서 마련해 준 건 아니잖아. 심지어 오빠는 나보다 적게 보태줬잖아.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미안해서 그래. 모든 오빠보다 덜 해줬잖니. 예전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네 오빠만 밀어주고 넌 하나도 챙겨주지 못했어. 그게 늘 마음에 걸리더라. 앞으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더 늦기 전에 한 번은 우리 딸 도와줘야 하겠다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마음 쓸 거 없어.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주고 싶어 그런 거야. 어떻게 마음을 안 써? 편하게 노후 생활에도 모자란 마당에 이게 뭐야? 좁은 집 전세로 이사 왔잖아. 이게 뭐가 좁니? 엄마랑 아빠 지내기에 딱 적당하지. 너랑 네 오빠도 없는데 큰 집에 살아서 뭐해? 우린 이게 딱이야. 늘 마음에 걸렸던 내 딸한테 필요한 돈 보태주고 나니까 속 편한 거 있지? 어릴 때 오빠한테 밀려서 못 챙겨준 거 이제야 챙겨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다 싶어. 늦은 숙제를 다 마친 기분이라 홀가분하기까지 해. 너 그때 기억하지? 결혼 전에 말이야.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돈이라고 여윳돈이라 보태준다고 해도 받기 싫다고 했잖니. 계속해서 안 받고 대출 받아서 본인들 힘으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집 팔아서 보태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 그럼 죽어도 안 받았을 텐데. 엄마,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 생각만 해. 우린 그거면 됐어. 엄마 말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셨어요.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 가질 필요 없다며 웃어 보이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제대로 뒷바라지 못해준 것에 관해 이렇게까지 미안함을 느끼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철없는 사춘기 시절 왜 오빠만 챙겨주고 난 챙겨주지 않냐고 속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기는 해요. 그건 그냥 철이 워낙 없을 때 한 소리였는데 그걸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실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제 감정은 쉽사리 정돈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부모님 얼마 전에 이사하셨어. 이사? 갑자기 왜? 우리 집 사는데 보태주려고 살던 집 처분하셨대. 그래서 기존 집보다 작은 평수로 이사하셨어. 그것도 전세로. 정말? 응, 난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알게 됐어. 그래서 마음이 너무 속상해. 아무리 부모는 자식한테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라지만 괜스레 죄송하고 마음 아프네. 나 때문에 노후 생활 편히 못 하실 것 같아서 계속 마음 쓰여. 엄마는 그럴 곳 없다고 하시지만 난 그렇지 못해. 날 위해 희생하신 두 분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야. 그렇구나. 하긴 자기는 진짜 그렇겠다. 이야기들은 나도 놀라운데 자기는 오죽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나 엄마랑 아빠한테 뭐라도 하나 해드리고 싶어. 뭘? 오늘 이사한 집 보고 왔거든? 기존에 쓰시던 물건 그대로 옮기셨는데 냉장고가 너무 낡았더라. 그거 되게 오래 쓰셨거든? 자기만 괜찮다면 좋은 거로 하나 바꿔드리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냉장고? 응,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우리 집 살 때 돈도 크게 보태주셨는데 냉장고 바꿔드리지 뭐. 정말? 그래도 돼? 그럼 당연하지. 사위로서 처가 냉장고 하나 못 바꿔주겠어? 자기야, 고마워. 고맙기는. 장인 장모님이 집 사라고 돈도 보태주셨는데 그거 하나 못 해드릴까? 냉장고 괜찮은 거로 내가 한번 알아볼게. 자기는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저 대신 괜찮은 냉장고를 알아봐 준다고 했습니다. 요즘 냉장고 값이 만만치 않아 큰돈 들어갈 텐데 선뜻 사드린다고 하니 고맙기만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 대신 냉장고를 알아봤고 며칠 후 좋은 냉장고로 바꿔드린다고 하더군요. 이번 주에 바로 바꿔드리게? 자기 괜찮겠어? 다음날 월급 탈 때 바꿔드려도 되는데. 에이, 이왕 해드리는 거 빨리 바꿔드리면 좋지. 마침 내가 좋은 냉장고를 하나 찾았거든? 그래서 바로 사버렸어. 아마 내일 바로 설치 가능할 거야. 벌써? 우리 엄마 좋아하시겠다. 안 그래도 냉장고 하나 바꿨으면 하셨는데 사이가 좋은 거로 바꿔주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에이, 이게 뭐 별거라고. 사위로서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 정말 고마워, 자기야. 자기가 이렇게 도와줘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빚이 조금 덜해진 것 같아. 저는 남편에게 연신 고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괜찮다고 해도 제 마음은 계속해서 편하지 않고 불편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바로 새 냉장고로 바꿔준다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내일 냉장고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께 남편이 사준 거라고 말씀드릴 겸 새 냉장고가 어떻게 생겼나 직접 볼 겸 방문하게 되었어요. 엄마, 이따가 냉장고 올 거야. 냉장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냉장고 낡아서 조금 이상하다며.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한테 말했더니 새 것 하나 사줬어. 아유, 뭐하러. 그냥 고쳐서 쓰면 되는데. 저 오래된 걸 고쳐봤자 그때뿐이지. 나중에 또 이상할걸? 그냥 새로 하나 사는 게 나아. 그래도 냉장고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 비쌀 텐데 뭐하러 그랬니? 사위로서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엄마랑 아빠는 더한 것도 해주셨는데 냉장고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받아도 되는지 몰라. 괜히 미안하네. 전혀 그럴 거 없어. 우리도 자식과 사이로서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냉장고 정리하자. 이따가 기사님 오기로 했어. 엄마는 제 말에 뭐하러 큰돈 들였냐고 한 소리 하셨지만 내심 싫은 눈치는 아니셨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냉장고를 정리하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반찬통을 정리하며 냉장고가 언제 도착하나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1시간 후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서둘러 뛰어나가 기사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 기사님이 아니라 남편이 서 있었어요. 그것도 큰 냉장고를 친오빠와 함께 낑낑거리며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기사님이 오시는 거 아니었어? 왜 자기랑 오빠가 냉장고를 가지고 들어와? 김서방이 냉장고 옮기는 것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형님 아니었으면 나 혼자 이거 절대 못 들었을 거야. 어우,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이걸 자기랑 오빠가 왜 들고 오는데? 원래 이런 거 기사님이 배달해 주시는 거잖아. 그건 새로 샀을 때나 그렇고 이건 중고니까 우리가 직접 가져와야지. 뭐? 중고? 중고란 말에 놀라서 서둘러 남편 뒤에 있는 냉장고를 살폈습니다. 보통 가전기기 새로 사면 박스채 포장되어 있잖아요. 이건 중고라서 그런지 박스는커녕 비닐로 칭칭 감겨 있었어요. 얼핏 봤는데 제법 연식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마저 옮겨야 한다며 힘을 냈어요. 그리고는 저를 지나쳐 냉장고를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나중에 비닐을 다 걷어내고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제대로 본 게 맞았어요. 오래된 냉장고였고 심지어 누가 봐도 중고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남편을 데리고 잠시 복도 쪽으로 끌고 나왔어요. 자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냉장고 새 걸로 사주는 거 아니었어? 새 거? 에이, 돈이 얼만데 새 걸로 사. 당연히 중고로 사야지. 난 자기가 새 걸로 바꿔주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나도 그럴까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자기도 알잖아. 우리 살림살이 채울 때 냉장고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 기억나지? 그 비싼 걸 어떻게 사? 그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렇다고 중고 사오면 어떡해. 난 당연히 새 걸로 바꿔주는 줄 알고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중고가 뭐 어때서? 중고라고 다 이상한 거 아니야. 요즘 중고로 사는 사람들 많아. 중고면 뭐 어때? 잘만 되면 되지. 저게 잘 될 것처럼 보여? 딱 봐서 지금 쓰는 냉장고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데 이럴 거면 바꾸는 게 의미가 없지. 연식 따질 거 없어. 냉장고 잘 되기만 하면 됐지 뭐. 그래서 저걸 얼마 주고 사왔니? 20만 원. 나 진짜 싸게 잘 사왔지. 아니 핸드폰으로 중고 거래 보는데 싸게 팔더라고. 살펴보니까 사용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냉큼 사왔어. 나 잘했지?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눈치 없게 웃으며 마저 냉장고 설치하겠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엄마랑 오빠 볼 면목이 없어서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없이 그냥 집으로 휙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왜 말도 없이 혼자 가냐고 묻길래 참았던 화를 터뜨렸습니다. 도저히 얼굴 볼 낯이 없는데 거길 어떻게 있을 수 있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중고를 산 거야?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난 자기가 싸게 잘 샀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왕 사위로서 바꿔드리는 거 새 걸로 바꿔드리면 좋잖아. 구질구질하게 중고로 사드려야겠어? 그것도 현재 있는 것보다 못한 걸? 내가 정말 부끄러워서 오빠랑 엄마 얼굴을 못 볼 지경이야. 난 엄마한테 사위가 새 걸로 바꿔준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내 속이 어떤지도 모르고 20만 원에 싸게 잘 샀다고 좋아하고 있니? 이 바보야? 이 정도면 20만 원도 비싼 거야.
아니야, 비싸기는. 자기가 몰라서 그래. 좀 오래된 연식이긴 해도 제품 자체 질이 달라. 그 모델 한때 얼마나 인기 많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인기 많았어도 한때잖아. 옛날이라고, 옛날. 그 오래된 걸 들이밀어서 뭐 어쩌자고. 내가 정말 좋다고 할 줄 알았니? 자기 솔직하게 말해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돈이 없었어? 하나 해드린다고 하긴 했는데 돈 나갈 생각에 막막해서 중고로 산 거야? 아니면 처음부터 새 걸로 해드릴 생각이 없었던 거니? 당연히 중고로 해야지. 나 처음부터 새 걸로 사드릴 생각 없었어. 자기한테 냉장고 바꿔드린다고만 했지 새 걸로 사준다고는 안 했다니까. 자기 혼자 착각한 거야. 생각해봐. 내가 언제 새 걸로 사드린다고 했어. 보통 바꿔드린다고 하면 이왕 새 걸로 사드리잖아. 20만 원짜리 중고로 사줄 거라 생각이나 했겠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네. 대체 중고로 사드린 게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중고라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거 진짜 내가 여러 가지 뜯어보고 괜찮아서 산 거야. 조금 구형이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 연식만 좀 됐을 뿐이지 진짜 괜찮다니까? 그렇게 괜찮으면 너나 써.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어머님이 이사 가서 내가 냉장고 하나 해드린다고 했는데 20만 원짜리 중고 사드리면 넌 좋겠어? 어? 아니 뭐 어때서? 잘못되면 그만이지. 기가 막혀.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됐어. 더 이상 말하기 싫어. 차라리 빚을 내더라도 내가 사드리는 게 낫지. 그깟 고물 같은 냉장고 당장 가져와. 사람이 왜 이렇게 꽉 막혔어? 싸고 현명하게 잘 산 건데 그게 뭐 어떻다고 창피하다고 화를 내고 그래. 진짜 너무한다, 너무해. 난 장모님 생각해서 진짜 열심히 찾아본 건데. 그래, 그렇게 싫으면 관둬. 나도 너한테 정말 실망이야. 잘못한 게 누군데? 남편은 되려 저한테 실망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해봤자 본인이 뭘 잘못한 건지 모를 것 같아서 말을 아꼈어요. 괜히 말을 꺼냈다가는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 같기도 했고, 엄마 생각에 심란해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냉전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모한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세아가, 나다. 일하는 중이니? 아니요, 지금 막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아유, 우리 새아기한테 고마워서 그렇지. 어떻게 그 비싼 걸 턱 사줄 수 있니? 걔는 아들이니까 우리 집 챙겨주는 거라지만 너는 다르지. 세상 어느 며느리가 이사가는 시댁집을 그렇게 챙겨주겠어. 시모의 말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대체 뭘 그리 고마워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사실대로 무슨 소리냐. 나는 모르는 일이라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남편이 저 모르게 뭔가 일을 꾸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모한테 아는 척 너스레를 떨면서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며느리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내가 정말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어. 정말 고맙다, 세아가. 그런데 어머니, 제가 돈만 보탰지 정작 고른 건 남편이 다 알아서 한 거거든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상의할 시간도 없었네요. 남편이 고른 거 마음에 드세요? 일하느라 바빠서 남편한테 맡겼더니 알맞게 잘 샀는지 모르겠네요. 응, 응, 아직 배달 안 왔어. 요즘 배달 예약 잡힌 거 많아서 조금 걸린다고 하는구나. 다음 주 중으로 기사들이 와서 다 설치해 준대. 그래서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래도 뭐 냉장고랑 TV랑 세탁기랑 이렇게 굵직한 거 크게 해결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다 최신형으로 고른 거라니까. 보나마나 좋겠지. 냉장고, TV, 세탁기요?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들어와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쁠 텐데 얼른 끊어마.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머리를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이 인간이 저 몰래 냉장고 TV 세탁기를 사줬구나. 무슨 돈이 나서 사준 거지?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시댁이 이사 가는 걸 말 안 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저 몰래 가전제품을 싹 바꿔줬다는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서둘러 집에 가서 남편 물건을 싹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뭐가 나온 게 없었어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살펴봐야 하겠다 싶어서 남편이 잠든 새벽을 노렸습니다. 깊은 새벽 몰래 일어나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 몰래 우리 적금 통장을 깨서 시댁에 1,000만 원어치 가전제품을 사준 거란 걸요.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곤히 자는 남편 얼굴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황급히 남편 폰을 다시 뒤져서 가전제품 배달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가전제품을 구매한 매장 측에 전화해서 배달 주소지를 변경했어요. 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말입니다. 남편 이름 대니까 배송지 변경을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왜 그리로 갑니까? 제가 처음에 말한 주소지랑 다르잖아요. 일을 대체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주소를 변경했다고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런 적 없는데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지금?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던 남편이 혼자 씩씩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산 가전제품이 우리 집으로 잘 도착했다는 것을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가전제품들이 막 도착해서 설치 중이라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는 서둘러 거실로 나갔고 통화를 막 끝낸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뭔데 그렇게 화를 내? 아니, 그게 배송지가... 아니야, 됐어. 남편은 제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찝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고 참았던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 집으로 잘 도착한 모양이네. 고마워.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아니, 냉장고만 바꿔달라니까 TV랑 세탁기까지 사주고. 정말 고마워. 뭐? 아니, 너 그걸 어떻게... 설마 너야? 나 몰래 주소지 바꾼 게 너냐고. 그래, 내가 바꿨어. 전화 한 통으로 쉽게 바뀌더라. 야! 왜 소리 질러? 내가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너 나 모르게 적금 깼더라. 그걸로 시댁 이사 기념으로 가전제품 싹 바꿔주려고 했잖아. 그, 그건...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어요. 말 안 하고 그런 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었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 안 좋잖아. 그렇다고 나 몰래 적금을 깨? 그 돈으로 시댁 가전제품을 싹 바꿔주고? 아무리 형편이 안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나 네 배우자야. 어떻게 나 몰래 그런 짓을 벌여? 그럼 어떡해. 다 오래되고 고장나서 싹 바꿔야 한다는데.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야, 막말로 너희 집 부모님은 전셋집에 사시기라도 하지.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월세 생활하셔. 집주인이 월세 올린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이사 가는 거야. 거기다 가전제품까지 오래돼서 잘 안 되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자식으로서 좋은 거로 바꿔드리고 싶잖아. 그래서 나 몰래 우리 적금 건드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적어도 나한테 상의 한마디는 했어야지. 너 혼자 모아놓은 돈도 아니고 우리 둘이 같이 모은 건데 이렇게 네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거기다 왜 시댁은 새 걸로 바꿔주는데 우리 집은 고작 20만 원짜리 중고 쓰레기로 바꿔줘 놓고서는 시댁은 죄다 최신형으로 샀더라? 너 그러면 안 됐어. 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노후 포기하고 보태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래, 그건 미안하다. 그런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더라. 솔직히 우리 버는 돈 뻔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데 몇백만 원짜리 하는 냉장고를 어떻게 덥석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냥 쓸만한 중고 하나 사들인 거야. 하지만 우리 집이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다르더라고.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가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웠어. 막말로 너희 집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잖아. 물론 장인 장모님께서 집 팔아서 보태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보다는 형편이 낫잖아. 월세 전전하면 사는 것보다 아무래도 전셋집이 낫지 않겠어? 우리 집보다 형편이 훨씬 나으니까 20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 사들여도 괜찮아. 만약 우리 집처럼 월세 전전하는 상황이면 어떻게든 새 걸로 사들였겠지. 전세랑 월세는 천지 차이야.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장인 장모님만 생각할 수 있어? 솔직히 난 이것도 서운하더라. 우리 부모님은 그 나이에 노후 대비 하나 없이 월세 사는데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시댁이 월세 전전하면 사는 거 물론 나도 안타까워.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정당화 되지는 않아. 네가 한 짓이 결코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전세 산다고 우리 부모님이 한 희생 물러보지 마. 월세 사는 상황보다 나으니까 충분히 희생해도 된다는 소리처럼 들려. 아무리 상황이 달라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적어도 20만 원 중고로 떼우는 건 아니지. 내가 너였다면 덜 저금하고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걸로 하나 사드렸을 거야. 생각해보면 그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 우린 아직 젊고 앞으로 얼마든지 벌 수 있어. 그 돈이 그렇게 아깝디? 결국 이 모든 게 다 네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야. 애초에 친정집에 제대로 된 걸로 하나 사드렸으면 나도 시댁에 쓰는 돈 아까워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정말 당신하고 장인 장모님께 큰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여보, 내 딴에는 그래도 월세보다 전세가 나으니까 자기랑 장모님이 좋게 이해해줄 거로 생각했어. 내 이 마음만은 진심이란 걸 알아줄 거로 생각했다고. 뭐 마음대로 생각한 내 잘못이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그렇지. 나 몰래 배송지를 바꾸면 어떡해.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쩌라고. 모두 알게 됐으면 왜 그랬냐고 따지면 됐잖아. 이 부분은 자기가 잘못한 거야. 다시 전화해서 배송지 오리라고 말할 거야. 그에 따른 배송비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줘. 아니? 난 그렇게 못해. 정말 왜 그래? 고집 부릴 거 부려야지. 난 좋게 다 인정했잖아. 그럼 너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야? 너 때문에 잘못 배송되고 설치 중이라는데 그거 다시 다 포장해서 또 배송하면 드는 돈이 얼만데. 그걸 왜 내가 물어야 되냐고? 네가 이렇게 뻔뻔한 놈이니까 싫어.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내 기분이 어떤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배송 물을 필요 없고 우리 집에 싹 설치할 거야. 어차피 구매한 돈의 절반은 내 몫이잖아. 내 허락 없이 네 마음대로 구매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그리고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생각해봤는데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 없이 네 부모님만 챙기는 놈 딱 질색이야. 앞으로도 어떻게 굴지 눈에 훤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발 빼는 게 현명하겠더라고. 내가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희생했다는 거 생각하면 손이 달달 떨려. 그만큼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알아? 그러니까 우리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이혼하자. 가전제품 산 값의 반은 위자료로 줄게. 그럼 됐지?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부모님이 보태주신 거니까 그 돈 도로 가져갈 거야. 나머지 대출받은 건 똑같이 반 나누자고. 그럼 됐지? 마음 같아서는 너 같은 놈한테 위자료 왕창 물어내고 싶은데 그래도 어머니 얼굴 봐서 참는 줄 알아? 이혼은 무슨 이혼? 상황 어려운 부모님 좀 도와준 게 뭐 그리 큰 잘못인데. 진짜 이기적인 건 너야. 그렇게 따지면 너도 네 부모만 챙기는 거잖아.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남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이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저 상황 어려운 부모님만 생각하며 제가 이해해줘야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는 저보고 이기적이다.
부모만 챙기는 건 정작 너 아니냐는 식의 막말까지 내뱉더군요. 그래서 더 이상 말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남편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고집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제가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갔고 떨어진 채 이혼 준비를 했어요. 나중에는 쥐도 몇 가지 알아봤는지 불리하단 걸 깨닫고 제게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참 낯짝이 두꺼웠지.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 잘 아는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쉽사리 인정하기 싫더라. 난 우리가 부부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께 사위로서 뭐 제대로 해드린 게 없네. 자기한테도 그렇고 내가 정말 면목 없다. 그래서 말인데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면 안 될까? 제대로 못 해드린 거 살면서 두고두고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좀 줘. 남편은 한껏 불쌍한 척하며 말했지만 저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사람 고쳐서 쓴다는 말 절대 안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일해봤자 소용없다며 돌아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연락하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굳은 마음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에요. 그때까지 열심히 돈 모으며 미래 행복을 꿈꾸는 중입니다. 또 더욱더 나은 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기에 다른 쪽으로 열심히 성장 중이에요. 인연이 다 다른 남자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벌어서 모으려고 하는 중이에요. 청취자 여러분, 앞으로의 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